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한 식품 제조 공장. 오전 6시. 아직 해도 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요. 직접 새벽 시장에서 구입해온 재료와 배달되어 온 재료까지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거가 지금 이제 한 700kg 정도 양 정도입니다. 700kg. 네. 이거 오늘 하루 작업할 양인가요? 네, 오늘 하루 작업하는 양입니다. 재료 준비를 끝내고 작업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줄지어 나란히 끓고 있는 솥들. 뭘 만드는 공장일까요? 저희는 해장국을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솥에다가 물을 받아서 끓이고 있습니다. 아, 해장국? 예.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음식은 돼지고기와 시래기를 넣고 시원하게 끓인 해장국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장보다 솥 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너무 큰 솥에서 재료를 전부 넣고 삶아버리면 야채가 으스러지거나 양파 같은 게 부서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시래기 해장국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끓는 물에 돼지고기를 넣고 삶는 작업인데요. 고기는 주로 돼지갈비 부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잘 삶던 고기를 건져 다른 솥으로 옮깁니다. 저게 고기가 핏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장국을 끓이게 되면 국물이 탁해질 수가 있고 텁텁한 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기를 한번 초벌에 데쳐주고 그 다음에 본 국물에 삶는 겁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초벌로 한번 삶아낸 후 본격적으로 끓이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끓이면서 나오는 거품은 모두 걷어줘야 한다네요. 20분 넘게 완전 안 나올 때까지 100% 제거를 해줍니다. 안 나올 때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준 뒤에 솥을 닫고 고기를 삶아요. 거품을 걷어주지 않으면 국물 색이 탁해지고 걸쭉해진다고 합니다. 요게 요 두 솥 끓이면은 요렇게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꽤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야 됩니다. 거품을 걷어내는 게 뭐 그리 힘들까 하지만 30분 가까이 뜨거운 솥 앞에 붙어 서서 일을 해야 하니 보통 일은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고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인 후엔 다시 건져내줘야 합니다. 아하, 보기엔 아주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잘 익었네. 이게 잘 익었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뼈를 잡고 쑥 누르면은 이렇게 뼈만 발라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고기가 예쁘게 잘 익은 겁니다. 김이 펄펄 나는 갓 삶은 뜨거운 고기를 들고 이동한 곳은 고기와 뼈를 분리하는 작업장입니다. 이렇게 뜨거울 때 분리를 해줘야 뼈가 잘 빠져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뜨거울 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시간 정도? 네, 다 하는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자, 이제 해장국에 들어가는 시래기 좀 버무립시다. 다음은 시래기 작업입니다. 시래기는 시원한 맛이 나는 파란 잎과 단맛이 나는 노란 부분을 함께 넣어줘야 훨씬 맛있다는군요. 이제 시래기에 양념을 해야 하는데요. 육수와 함께 마늘과 들깨가루, 고춧가루와 된장 등 각종 양념을 넣고 직접 손으로 묻혀줘야 하는데 육수를 한껏 머금은 시래기 무게가 100kg이 넘기 때문에 양념을 섞는 일이 만만치 않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 이 일은 주로 젊은 남성 직원들이 맡아서 한다네요. 야, 푹 쉬었다. 야, 나 허리 좀 드세요. 거기. 허리야. 아이고. 많이 힘드신가 봐요. 예, 그럼요. 이거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시래기 한번 이렇게 버무리고 나면은 땀범벅입니다. 아무래도 물 먹은 배추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요만한 분량의 김치를 계속 들었다 놨다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요게 김치 겉절이한 거랑 똑같아요, 무게가. 다 돼간다. 좀만 더 하자. 야, 다 된 거 같은데? 야. 고생했다. 좀만 쉬자. 괜찮습니다. 별로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30분) 가까이 쉬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라 해도 녹초가 돼버립니다. 시래기를 국에 넣고 이제부터 한 30분 정도 푹 삶아줄 겁니다. 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시래기의 양념이 쏙쏙 배어들어 더 맛있어지기 때문이라네요. 이제 양념한 시래기를 육수에 넣고 끓여줘야 합니다. 야, 좀만 쉬었다 하자. 예. 시래기가 끓는 동안 잠깐 짬을 내 쉬러 왔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땀을 식힙니다. 아, 살겠다. 매번 하는 일이지만 또 할 때마다 매번 힘이 듭니다. 맨날 자세가 좀 안 좋아요. 솥이 아무래도 바닥에 좀 가깝다 보니까 허리 높이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숙여서 목이나 허리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안 좋아지죠. 이렇게 일을 하면은. 본인은 어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단련이 돼가지고 그냥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 네. 파스 없냐? 파스 있어요. 파스 좀 붙여줘. 네. 허리를 수그려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 허리 통증을 달고 삽니다.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진짜 뭐 제가 참고 해야죠. 그래도 뭐 애기 아빠고 가장인데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죠. 하나, 둘, 셋. 잠깐의 휴식 후 시작된 작업. 이번엔 고기에 양념을 묻혀줘야 한다네요. 자, 이제 마늘 생강하고 된장부터 한번 넣읍시다. 고기도 시래기와 똑같이 끓이기 전에 양념을 해줘야 맛있기 때문에 생강과 간장, 된장, 소금, 후추, 고춧가루 등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이제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해장국 끓일 고기까지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유, 허리야. 아이고. 힘들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방식을 고수해 끓이는 것이 이곳 해장국 맛의 비결이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기를 넣고 고기에 버무렸던 양념이 해장국에 전부 다 잘 풀어지면 해장국 완성입니다. 이제부터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한바탕 고된 작업이 끝나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좀 전에 만들었던 시래기 해장국과 양념 돼지갈비 구이입니다. 본인들이 손으로 본인들이 좋은 야채, 좋은 재료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저녁에도 먹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음식이 점심 메뉴로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만들면서 음식을 보기 때문에 질릴 법도 한데 의외로 직원들에게 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메뉴로 나오면 금방 동이 난다고 하네요. 맛있습니다. 저 원래 되게 날씬했는데 여기 입사하고 나서 뚱뚱해졌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요? 네. 저희는 직원들이 회사 제품을 사서 집에 가서 먹을 정도로 맛있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구슬땀 흘려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더 밉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뭘 하는 걸까요? 이건 지금 돼지갈비 양념 만드는 채소를 끓이고 있는 겁니다. 오후에 예정돼 있는 작업은 양념 돼지갈비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와 대파, 생강 등 각종 채소를 끓여 돼지갈비 양념의 베이스로 사용한다네요. 이렇게 하면은 돼지갈비 저희 한 1,100에서 1,200팩 정도 나오는데 여기 인분으로 치면은 한 2,400에서 3,000인분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채소를 넣은 후 1시간 이상 푹 끓인 후에 채소는 건져서 버리고 이 국물로 갈비 양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작업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재료를 들고 옵니다. 이건 춘장입니다. 볶은 춘장을 넣고 있어요. 춘장은 된장처럼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감칠맛도 많이 나고 깊은 맛도 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갈비 양념을 만들 차례인데요. 양파와 사과 등 각종 재료를 갈아 함께 섞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직접 담근 매실 액기스입니다. 실제로 단맛을 낼 때 설탕이나 물엿 이런 것만 가지고 단맛을 낸 것보다 이렇게 달달한 액기스를 가지고 단맛을 낸 거랑 정말 맛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초여름이면 몇십 톤씩 매실청을 직접 담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갈비 양념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돼지고기 원육 가공실입니다. 사실 돼지갈비는 양념보단 고기를 다듬는 것이 훨씬 손이 많이 갑니다. 두꺼운 고기 부분을 일일이 잘라서 포를 떠줘야 합니다. 이걸 손으로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왜 다 손으로 해요? 이게 기계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돼요. 포를 떠서 넓게 펴준 고기는 다시 0.5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칼집을 내줍니다. 이 칼 자체가 일반 칼이 아니고 이 가도를 맞춘 겁니다. 그 돼지갈비 기르기 위해서. 그럼 이 도마하고 이거 마찰을 해도 고기 다 매여도 고기가 안 잘리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각이 틀리잖아요. 끝까지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교해서 보니 차이가 납니다. 써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칼이 도마에 닿지 않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고기에 칼집은 왜 내는 걸까요? 돼지고기 지방이 없으니까 양념도 매보이게 하게 살짝만 넣어줍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일이 고됩니다. 힘든 점도 있고요. 재밌는 것도 있고 뭐 가끔 다치기도 하고요. 다쳐요? 네, 이렇게 손을 베어가지고. 아이고야. 고기를 떠야 되는데 제 손을 떠가지고. 하루에 손질해야 하는 양만 1톤, 꼬박 9시간을 서서 일해야 합니다. 고기 손질이 끝나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넉넉히 부어 고기와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저온 창고로 옮겨 양념이 잘 배게 숙성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돼지고기가 삼투압을 통해서 간장에 양념이 절여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도 절여보고 3일도 절여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틀을 절였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고기가 잘 절여져서 저희는 이틀 동안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장 시작합시다.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 포장을 하는데요. 시래기와 고기 무게를 정확하게 맞춰 포장해야 해 손이 참 많이 갑니다. 800팩 정도 양이 되고 이 정도면 한 1,600인분 정도
물량입니다. 양도 많고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포장하는 데만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출하 전 마지막 과정 택배 작업입니다. 손상 방지를 위해 에어캡 포장을 한 후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배송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서 요즘 집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주문량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택배가 지금 오늘 많아요? 네, 오늘 물량 많습니다. 맨날 이렇게 큰 차로 와가지고 지게차로 작업도 하고 맨날 이렇게 랩핑도 해가지고 한 작업도 한 3-4시간 걸리고 해서 좀 오래 걸립니다. 하루에 출하 물량만 1,5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손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먹는 밥을 제가 직접 만든다는 생각으로 항상 일을 하면 조금 고되고 힘들어도 그것보다 더 뿌듯하고 성취감이 더 크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 있습니다.